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합니다. 진나영과 백화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김마리는 마주오던 최우리와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김마리 이사장을 본 최우리는 진나영과 진수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한 뒤 이렇게 따져붙습니다. 김마리 이사장님, 저번에 우리 어머니께 실수하신 거 사과하셔야죠. 최우리의 말을 들은 김마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좀 심하긴 했지. 사과해야겠다. 그렇게 김마리는 진나영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마당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마리가 사과하러 간 마당집에는 또 한진태가 찾아와 최선영과 대화 중이었죠. 선영씨,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진태의 사과를 들은 최선영은 그동안 한진태에게 보였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원장님, 앞으로 여기 그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었어도 그런 말 들었다면 화가 났을 거예요. 갑작스런 최선영의 얘기에 한진태는 움찔했겠죠. 왜냐, 마당집은 한진태에게 집 같은 곳이었거든요. 힘든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떠도는 냉기, 그 차가운 냉기를 피해 자주 찾던 곳이었으니까요. 최선영이 차려주는 맛있는 한상 차림에 한진태는 따뜻한 위로를 받아왔을 겁니다. 최선영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내어준 감사의 표시가 한진태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한진태는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최선영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맙니다. 바로 김마리의 행동들이 현우를 잃어버린 충격 때문에 생긴 예민함 때문이란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앞불싸, 하필이면 딱 그 말을 하려던 찰나에 최선영에게 사과하려던 김마리가 들어와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맙니다. 이유가 어쨌든 자신의 상처를 잘 모르는 최선영에게 털어놓는 한진태에게 불같이 화가 난 김마리. 그녀의 눈에는 불이 이글거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한진태에게 쏘아 붙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최선영은 부부의 대화에 끼어들어 중재를 하는데요. 오해 마세요, 이사장님. 원장님 여기 다시 안 오시기로 했고 그 얘기를 하다가 힘든 것 잠시 털어놓는 중이었어요. 한진태가 아닌 최선영의 변명에 김마리는 더 화가 났고 사과를 하러 온 입장이었지만 또다시 화를 내고 맙니다. 닥쳐, 당신은! 하다 험한 말까지 내뱉는 김마리에게 한진태는 내가 이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비정상으로 나오니까. 순간 드라마를 보던 저까지 흠칫했던 대사였는데요. 아무리 김마리의 행동이 상식 밖이었기로쏘니 최선영이 있는 데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한 건 한진태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김마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발끈했고 그건 옆에 있던 최선영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자신의 아내에게 비정상이라고 말한 한진태에게 이렇게 쏴붙입니다. 원장님, 자식 잃어본 어미는 알아요. 그 분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런 분에게 비정상이라뇨. 정말 실망이네요. 그런데 김마리는 지금 상황에 자기 편 들어주는 최선영이 곱지 않게 보였고 그래서 나를 동정하는 거냐며 또 쏴붙이죠. 아주 그냥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정이란 말을 들은 최선영은 오해를 풀고 싶었고 그래서 똑같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동정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잃어봐서 알아요. 그 맘이 어떤지. 그 말을 들은 김마리는 깜짝 놀랐지만 다툼을 말리기 위해 갑자기 들어온 우창 때문에 한진태와 김마리는 마당집에서 나가게 되죠. 이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남은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들어보면 둘 다 바라보는 곳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이제 그만 현우를 놓아주고 새로운 희망을 보며 살기를 바랐고 김마리는 지금 당장은 현우를 떠나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최선영과 김마리의 만남, 저만 느낌이 쎄했나요? 저는 왠지 오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대화를 나눈 이유가 차후 있을 현우에 대한 복선 같았습니다. 2층 비밀의 방이 열리고 현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김마리 또한 최선영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이후 두 사람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그 관계를 통해 현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란 신호탄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현우를 찾게 될 것인지 나름 추리를 해보았고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추리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비밀의 방이 열리고 계속 등장하는 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그건 바로 현우의 사진과 전단지입니다. 진나영이 비밀의 방에서 울고 있는 김마리를 봤을 때도 2번이나 사진과 전단지가 등장했고, 오늘 진나영이 가정부에게 열쇠를 빼앗아 그 방에 들어갔을 때도 2번이나 액자 속 사진과 전단지가 등장했죠. 또한 진나영은 그중 전단지를 들고 나와서 한현성에게 그 전단지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차후 진나영이나 김마리가 현우를 찾게 되는 힌트가 바로 이 전단지이기 때문에 계속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 안에는 허구 많은 물건들, 레고나 장난감 자동차도 있지만 굳이 계속 전단지를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전단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힌트가 될까요? 그건 바로 현우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입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병원에 데려갈 때 입고 있던 그 줄무늬 티셔츠의 멜빵 바지. 전단지에도 딱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거는 그 아이가 누군지 찾았을 때나 해보는 것이고, 그 전에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죠. 찾아야 검사를 해보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애를 뭘 보고 찾을까요? 다 커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얼굴로 찾기도 힘들 것이고,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죠. 바로 아이가 입고 있던 옷. 대부분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지면 신상카드 같은 걸 만듭니다. 언제 입소했고 어디서 데려왔고. 그런데 아마 채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김마리가 전국의 보육원을 다 뒤졌을 테니 찾아냈겠죠. 지난 회차에서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채우리의 입양에 대해 얘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암으로 죽고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를 자신이 중학생 때 입양했다고요. 아마도 채우리는 한진태에 의해 병원에서 실종된 후 누군가에게 맡겨졌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 뒤 보육원에 왔을 수 있습니다. 위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것일 거고요. 결국 2번이나 가정을 옮겨 다니며 기록이 사라졌으니 김마리가 찾지 못했던 것도 납득이 가죠. 그래서 더더욱 채우리가 어릴 적 입고 있던 옷이 힌트가 될 겁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최선영이 진수지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했나요? 진수지 또한 어릴 적 사진과 노란 망토가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우리 또한 옷이 힌트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추리죠. 채우리가 보육원에 들어올 당시 진수지처럼 그 옷을 가지고 있었고, 최선영이 다시 채우리를 입양하며 그 옷을 챙겨놨을 듯 합니다. 언젠가 채우리가 자기 과거를 물을 때 친엄마에 대한 기억을 하나쯤 알려주려고 말이죠. 뭔가 그럴듯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앞으로 나올 상황을 예상해보면 둘 다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김마리와 최선영이 가까워지는 거죠. 한진태 때문에 최선영에게 실수가 많았던 김마리가 최선영을 찾아왔고 사과를 건넨 뒤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래저래 아들을 잃어버렸다. 김마리가 오늘 때고 최선영이 뒤를 이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딸이 어릴 적 이혼을 했고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딸을 데려오지 못한 채 생이별을 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폐인으로 살다가 힘을 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딸을 찾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우리 딸도 어디선가 사랑을 많이 받을까봐 봉사활동 다니던 성모 보육원에서 아이 2명을 입양했다. 채우리 선생과 둘이가 바로 그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딱 채우리 데려올 때 가져왔던 물건들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그 안에는 멜빵 바지와 줄무늬 티셔츠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도 있던가요? 최선영이 보여준 물건들을 자세히 보던 김마리는 깜짝 놀랍니다. 선영씨, 혹시 저 옷 채우리 선생이 어릴 때 입었던 옷인가요? 최선영이 대답하겠죠. 맞아요. 제가 사준 건 아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옷이에요.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 그때 입고 있던 거래요. 혹시 나중에 친부모 찾는다고 할까봐 잘 간직하고 있었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김마리는 최선영에게 말합니다. 혹시 그 옷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옷을 뒤적거리던 김마리는 찾아내는 거죠. 옷에 새겨놓은 이름 아니면 뭔가 그 옷에 남아있을 특징을요.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할 겁니다. 채우리 선생님이 우리 현우였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우리 현우 옷에 붙여놓은 거예요. 최선영도 깜짝 놀라며 어안이 벙벙한 거죠.
우리가 김마리의 아들이었다니. 지금이라도 엄마를 찾아 다행이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면 훈훈한 건데, 만약 김마리가 아닌 전단지를 들고 있던 진나영이 먼저 그 옷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또 고구마가 되는 거죠. 과연 김마리는 자신의 아들을 언제쯤 알아볼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